안녕하세요. 의사는 치료하고 자연이 낫게 한다. 경희바른 한의원 원장 주진원입니다. 자, 오늘은 공황장애의 치료 원칙에 대해서 정보를 준비했습니다. 자, 공황장애를 어떻게 치료할 것이냐라는 질문을 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은 왜 공황장애가 잘 치료가 안 되고 오래가고 재발을 자꾸 하느냐라고 하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물론 공황장애라고 하는 병이 모두 다 오래가고 만성화되는 것은 물론 아닙니다. 공황장애 또 일부는 잘 치료되기도 하고요. 짧은 시간에 해결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또 일부는 저처럼 약 10여 년간 고생을 하시게 되는 분도 있습니다. 물론 10년 이상 고생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10년 정도의 공황장애를 겪으면서 그 동안에 이제 많은 어려움이 있었죠. 하지만 그것을 다 끝나고 나서야 제가 겪었던 것이 이제 공황장애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요. 그 당시만 해도 이것이 공황장애라고 하는 병이 한국에 많이 알려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저도 이것을 인지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자, 그런데 이 공황장애가 왜 이렇게 잘 낫지 않고 또 때로 오래 가게 되느냐, 또 우울증으로 발전하게 되느냐라고 하는 부분에서 제가 오늘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공황장애라고 하는 것은 이제 진단을 받게 되면 어떤 진단을 받기 전에 여러 가지 검사를 하게 되죠. 숨이 안 쉬어지고 심장이 뛰고 이렇게 되니까 어지럽기도 하니까 또 심장이나 또 폐라든가 또 이렇게 뇌 쪽에 관련된 검사를 쭉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상이 없다는 진단을 받게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공황장애라는 진단을 받게 되죠. 자, 그리고 이제 이에 따라서 거기 어떤 약물 치료라든가 심리 치료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그 발작이 진정이 되고, 이 사람이 이제, 어느 일상생활을 이제 하게 될 당시가 되면 어떤 그 발작을 일으켰던 상황에 대해서 이제 노출을 그 다음 단계에서 하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일반적인 어떤 공황장애의 이제 치료, 하나의 흐름이 되겠죠. 예를 들어 버스나 지하철을 못 탔던 분들이 이제 약물을 치료하고 또 어떤 심리 치료를 진행하면서 버스를 타거나 또 지하철 타는 거에 이제 노출을 하게 됩니다. 또 어떤 분들은 또 이런 것들을 잘 극복해서 또 다시 원 상태로 돌아가서 사회에 복귀하고 다시 건강하게 또 사시게 되기도 하지만 어떤 분들은 이렇게 노출이 되었을 때 결국 극복하지 못하고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버스나 지하철을 이용하는 대신 택시라든가 이제 자기의 자가용을 이용한다든가 이제 이렇게 되게 되죠.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이제 공황장애를 치료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즉 회피가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이 회피도 저는 굉장히 중요한 치료의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이 자꾸 공포에 노출이 돼서 불필요하게 그 사람 당사자가 괴로움을 겪을 필요는 없다는 것이죠. 피할 수 있다면 이제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예를 들어 이제 신혼부부인데 공황장애가 있어서 비행기를 타지 못해서 제주도도 가지 못하는 이제 그런 경우들도 있는데요. 만약에 이 제주도를 비행기를 타지 못하는 이제 공황장애가 있어서 우리가 회피를 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또 자녀들도 그렇고 제주도조차 가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 자꾸 발생하게 된다면 그 개인의 인생에서는 굉장히 좀 이렇게 풍요로운, 정신적으로 풍요로운 인생을 살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이제 안타까운 일이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왜 이렇게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어떤 일반적인 공황장애 흐름이 그래서 잘 해결되기도 하지만 잘 해결되지 못하기도 하느냐. 자, 그것은 공황장애라고 하는 병은 자, 공황 발작이 일어나고 공황 발작을 일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진정을 하지만 이것이 다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느끼시는 대로 그 내부의 그 발작 아래에는 불안이라고 하는 것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즉 예기불안이라고 하는 것이죠. 또 발작이 일어나면 어떡하지? 라고 하는 것인데요. 공황장애 환자분들을 잘 인터뷰를 하다 보면 이 예기불안 외에도 평소에 다른 기타 많은 불안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건강염려증도 있고 이런저런 불안을 많이 가지고 있게 되는데요. 그래서 공황 발작이 아무리 줄어들게 돼도 이 불안이 해결되지 않을 때 지속적으로 이것이 공황 발작이 일어나게 되는 굉장히 중요한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공황 장애라고 하는 것은 최종적으로 공황 발작으로 나타나지만 그
그 한 단계 아래에는 이 불안이라고 하는 형태가 존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불안 때문에 계속해서 이것이 누적되다가 어느 순간 공황 발작이 나타나고 또 좀 가라앉지만 이것이 불안이 계속 남아있는 것이죠. 하지만 이 불안 밑에 또 하나 굉장히 중요한 용암이 말씀드린 간기울결이라고 하는 자율신경계가 불안정하다라고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황장애가 자꾸 반복해서 오래가는 경우들이 있게 되는 것은 밑에 있는 이제 간기울결의 자율신경의 불안정성이 존재하고 그 위에 불안이 또 형성되는 심리적인 불안과 신체적인 간기울결이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치료를 한다면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이 발작을 진정시키는 것이 아니라 신체적으로 되어 있는 이 간기울결을 해소하고 심리적인 불안을 같이 동시에 투트랙으로 치료를 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완을 시킬 때 제가 하는 방법은 첫 번째 이완을 시키는 것은 무조건 중요한 것이 되겠죠. 저는 그것을 마치 이제 흙탕물이 일어나 있는 상태라고 생각을 합니다. 흙탕물이 막 일어났을 때는 이것을 무조건 가만히 두고 가라앉혀야죠. 흙을 가라앉히고 나야 우리가 이것이 분리돼서 맑은 상태가 되기 때문에 처음에는 무조건 이완을 시키고 어떤 자극을 주지 않도록 회피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정신적으로 먼저 이런 이완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바로 우리가 다시 정신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단계로 가기보다는 말씀드린 대로 신체적으로 우리의 몸 상태가 간기울결이라고 하는 교감신경 자체가 너무 이렇게 과하게 활동하고 있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이것을 2단계에서 가라앉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불시에 나타날 수 있는 우리 몸에 있는 투쟁도피 반응, 남아있는 투쟁도피 반응을 까지 진정을 해야 진정하게 흙탕물이 완전히 가라앉게 되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가 손을 넣고 좀 휘저어도 흙탕물이 일어나지 않게 된다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단계에서 이제 3단계에서 우리 몸이 이제 어느 정도 진정이 되고 난 다음에 그런 자극에 이제 천천히 노출을 시켜보는 흔히 말하는 이제 탈감작 요법이라고 할 수 있겠죠. 만약에 우리가 버스를 타거나 지하철을 타는데 어려움이 있다면 우리가 몸이 어느 정도 진정될 때까지는 굳이 버스를 또 지하철에 노출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 다음 단계에서 우리가 몸이 좀 진정됐다고 판단이 됐을 때 이제 버스나 지하철에 천천히 노출을 하게 되고요. 또 우리가 어지러워서 우리가 밖에 외출을 못했던 분이라면 또 외출을 잠깐이라도 해보는 이제 그런 단계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 몸이 천천히 이제 적응하는 것을 이제 확대해 가면서 우리 몸이 안전하구나, 내 몸이 그래도 발작을 덜 일으키구나라는 심리적인 안정감을 확인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공황 발작이 자꾸 반복해서 나타나게 되면 이제 버스나 전철을 타기가 굉장히 두려워지죠. 비행기를 탈 수가 없고 어지러워서 밖에 나갈 수가 없죠. 그 불안 자체도 굉장히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몸에 대해서 또 자기의 상태에 대해서 공황장애 환자들이 확신을 못하고 굉장히 불안해하는 것이죠. 그래서 머뭇머뭇하게 됩니다. 이때 우리가 노출을 함으로 인해서 내 몸이 내 마음이 심리적으로 좀 편해졌구나라고 하는 것을 이제 확인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고 나서야 우리가 어느 정도 공황장애가 진정되는 과정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 과정들을 요약해 드리면 이제 발작이 일어나고 힘들어하는 분들은 우리가 약물이라든가 이런 치료를 통해서 또 심리 치료를 통해서 발작 자체를 갖고 있는 이 불안정한 상태, 굉장히 불안과 공포에 있는 상태를 좀 진정시키는 것이 심리적으로 먼저 필요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두 번째 단계로 우리 몸에 남아있는 이제 실질적인 투쟁 도피 반응들을 진정시키는 것이 필요하고 이것이 진정이 돼서 우리 몸이 어느 정도 이완이 돼야 마치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것은 공황장애를 가진 분들은 내가 언제든지 방어를 하려고 바늘을 세우고 있는 상태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 바늘을 세우고 있는 이 상태를 좀 진정을 시켜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두 번째에서 신체적으로 이완을 하는 단계가 될 것이고 세 번째에서 이것을 차차 노출을 시키면서 우리 몸이 적응을 하는 과정을 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야 우리는 비로소 이제 심리적으로 공황장애에 대해서 이제 적응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상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이 이제 공황장애라고 하는 것이 장기간 가게 되는 또 원인은 바로 이런 중간에 신체적인 원인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만약에 이런 신체적인 원인들이 효과적으로 제거된다면 공황장애를 치료하기가 훨씬 더 용이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또 자꾸 재발하거나 또 오래됐다고 생각하신다면 이런 신체적인 원인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또 전문가에게 의뢰를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정보가 공황장애에 대해서 또 혼란을 겪는 또 당사자나 가족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